안녕하십니까? 뇌신경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3차 신경, 다섯 번째 신경, 3차 신경의 구조와 기능을 우리 공부할 거고요. 짝을 맞춰서 7번 신경, 6번 신경은 왜 안 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눈의 움직임에서 했었죠. 그래서 5번 신경과 7번 신경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드리고요. 각막이 어떻게, 각막 자극했을 때 깜빡이는 반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얼굴의 마비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트라이제미널 nerve예요. 트라이라는 말은 뭐죠? 3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제미널이라는 말이 나와요. 잼은 오리진이라는 것, 기원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에서 기원을 했다는 거죠. 트라이제미널. 세 개에 나왔다는 건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세 가지. 어떻게 세 가지냐면 3차 신경은 5번 신경인데 기억을 해주세요. 트라이제미널이라고 3번 신경이 아니고 5번 신경입니다. 5번 신경은 나와서 세 가닥으로 나눠져요. 눈 위로 갑니다. 그래서 눈에 간다 해서 눈을 뜻하는 말이 있어요. 옵탈믹 너브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위턱으로 갑니다. 위턱이라는 건 입을 중심으로 이 윗부분이죠. 여기가 위턱 신경, 맥실라리 너브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아래턱 신경이 있습니다. 이분은 맨디블라. 그래서 하나, 둘, 세 가지의 갈래로 나눠진다 해서 세 개, 트라이제미널 너브라고 합니다. 이 신경은 나와서 하나는 눈 위와 이 위쪽 부분, 여기에 신경을, 감각을 정보를 받아들이고요. 감각 정보, 센서리 너브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감각에 대한, 얼굴 감각에 대한 거는 즈사, GSA고요. 그 다음에 특이하게 하나 모터가 들어가 있어요. 스베, SVE, 씹기 근육을 관여합니다. 그래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세 가지라 그랬는데 옵탈믹, 맥실라리, 맨디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핵의 위치를 한번 볼까요? 핵의 위치를 보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일단 모터하고 센서리가 있는데 센서리가 굉장히 많아요. 얼굴에서 오는 상당히 많은 감각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밖에서 볼 때 외관상으로는 뭐라고 했냐면 가장 굵은 그런 뇌신경이 바로 5번 신경이다. 자,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흥미롭게도 다른 신경들은 대체적으로 들어가도 밖에 나와 있는 오리진 사이트하고 안에 있는 핵이 위치가 대략 비슷한데 여기 노란색으로 해당되는 이 3차 신경이 트라이제미널 너브의 핵은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나 볼까? 쭉쭉쭉쭉쭉쭉쭉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밖으로 나오는 거는 우리가 5, 6, 7, 8 폰스에서 나오는 것이 5번 신경의 핵이었지만 이 5번의 크레니얼 너브가 폰스에서 나온다고 해서 핵도 5번에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미드브레인부터 시작해서 폰스를 거쳐서 메둘라 끝까지 전체적으로 전부 다 핵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그만큼 뉴런의 종류가 여러 가지라는 거겠죠. 또 하나는 이제 운동신경액,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되는 거는 여기는 폰스에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신경의 성분을 갖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노란색에 있는 신경은 이렇게 세 가지로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옵탈믹 너브가 지배하는 부분, 그 다음에 맥실라, 그 다음에 맨디블 이렇게 위턱 아래턱으로 나눠져 있고 전부 감각 신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얼굴에 있는 모든 근육들은 전부 다 7번 신경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씹기에 해당되는 근육만 씹기요. 그래서 옆에 있는 템포라리스라든지요, 아니 마세터라는 그 씹기 전용 근육이 있어요. 씹기라는 건 어떤 겁니까? 위턱하고 아래턱에 이렇게 움직이는 걸 말하죠. 그래서 위턱과 아래턱을 연결해는 근육, 여러분들 여기다가 귀 밑에다 대고 힘을 한번 줘보세요. 이빨 꽉 깨물면 거기서 팔페이션 되는 걸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 옆에다 대고 꽉 깨물어 보세요. 여기도 팔페이션이 일어나요. 이런 근육들을 우리가 씹기근이라고 하는데 씹기근에 해당되는 근육만 따로 돼 있어요. 나머지는 몇 번이다? 7번이고요. 5번에만 씹기 근육이 따로 떨어져 있어요. 왜일까?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생명하고 유지되는 것. 나머지는 다 표정근이거든요. 그래서 표정의 근육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씹기 근육은 신경 지배를 좀 달리 해놨다. 이제 그런
만약에 같이 해놨다 그러면 이제 우울한 날이라든지 그다음에 밝은 날이냐에 따라서 씹는 게 좀 달라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5번 신경은 씹기 근육을 지배를 한다는 거고요.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자, 안에 있는 핵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자, 가운데 볼록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폰스에 있는 트라이제미널 너브의 뉴클레우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미드브레인에 핵이 또 있어요. 메센세팔렉이라고 했는데 메센세팔렉이라는 말이 메세닉 미드라는 거고 세팔릭이 브레인이니까 미드브레인에 있는 트라이제미널 너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있는 메둘라 오블랑가트에 있는 것을 우리가 스파이널 트라이제미널 뉴클레우스라고 합니다. 자, 미드브레인에 있는 거는 프로프리셉션에 대한 뉴런들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감각에서 얼굴에 있는 프로프리셉션이 들어오면 그거는 여기 와서 끝을 낸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촉각과 압각에 대한 것은 어디냐? 촉각과 압각은 여기 와서 뉴런이 끝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통증과 온도에 대한 것에 뉴런이 왔을 경우는 여기 와서 끝난다. 감각의 종류에 따라서 흥미롭게도 뉴런이 모여있는 핵이 좀 다른 것을 보일 수 있어요. 5번 신경, 트라이제미널 너브의 핵들, 감각의 핵이 이렇게 있지만 나눠져 있는 부위에 따라 나눠져 있는 건 흥미롭게도 감각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자, 이건 뭘 의미하냐? 자, 이 부분이 손상이 됐어요. 이 안에 종양이 생겼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미드브레인에 문제가 생기면 촉각과 압각은 정상적으로 느낄 수 있고 통증도 느끼지만 고유 감각을 느낄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또 이 밑에 있는 스파이널이라고 했는데 메둘라 옴블랑가타 부분에 손상을 받게 되면 특이하게도 촉각과 압각이나 고유 감각은 느끼지만 통증이나 온각을 느낄 수 없는 감각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셜 너브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 신경, 페이셜 너브. 페이셜 너브는 성분이 보니까 ZSA, GSA, SVA, SVA, 그 다음에 SVE, SVE, 그 다음에 ZVE, GVE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은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위는 A예요. 모터라는 건가요? 센소리라는 거예요. 센소리죠. 자, 그 다음에 밑에는 efferent 모터예요. 위는 감각, 밑에는 모터다. 자, 모터를 보면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거야. facial motor nucleus. 얼굴에 있는 모든 expression, 표정에 관계된 근육하고 그 다음에 플라티스마하고 스틸로하이오이드. 플라티스마는 여기 목에 이렇게 당겨지는 이 근육을 말하는 거고 넓은 목근이고요. 그 다음에 스틸로하이오이드는 하이오이드라는 뼈가 있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삼키는 근육들이 전부 목 밑에 있는데 여기 어태치먼트를 위해서 뼈가 말군 모양으로 하나 붙어 있거든요. 만져집니다. 이 근육 위아래로 근육이 붙어 있는데 그 중에서 스틸로하이오이드 같은 근육을 바로 SVE의 기능으로 7번 신경이 이제 조절을 하고 관여를 하는 거죠. 자, 얼굴에 대한 표정에 대한 것이 SVE에 대한 성분으로 하나 말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부교감 신경. 부교감 신경 나왔네. 부교감 신경은 뭐라 그랬죠? 자, 3790이라고 얘기했습니다. 3790. 자, 3번 신경은 뭐였습니까?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고 렌즈의 두께를 조절하는 것들의 역할을 했고요. 7하고 9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지난 시간에 침이라고 그랬습니다. 침 뱉는 침이랬죠? 그래서 보면 superior salivary nucleus에 에서 나오고요. 어떤 데로 가냐 하면 submandibular gland와 sublingual. sub라는 말은 밑이라는 뜻이죠. 그 턱 밑에 있는 침샘입니다. 그리고 sublingual. lingual이라는 건 혀를 뜻하기 때문에 혀 밑에. 그래서 이걸 설화선 예정용어로 악하선 이렇게 이름을 불렀는데요. 모터의 역할은 뭐냐면 끝까지 가면 뭘 한다 그랬죠? 근육을 수축하거나 분비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터가 맞는 거죠. 이프런트. 모터는 침을 분비하는 모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거는 침은 내가 의지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부교감에 대한 자율신경계 역할이다. 자, 두 개가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GSA, 바깥귀와 귀의 피부에서 오는 통각과 온도 감각. 자, 얼굴에 있는 감각은 모두 다 몇 번이었습니까? 5번이었죠. 트라이제미널.
근데 재밌는 거는 일부 감각, 귀를 주변에 있는 일부 감각들이 다른 쪽으로, 다른 곳에 몇 개가 나와 있어. 어떤 특별한 의미는 없어 봅니다만, 바깥귀하고 귀의 피부, 요런 데에서 약간 일부 통각과 온도 감각을 7번 신경이 관여합니다. 그렇게 비중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오히려 비중은 얘가 있죠. 특수내장 들신경성, 스바, 감각신경인데, 감각신경, 혀의 앞쪽 3분의 2의 미각이, 혀가 이렇게 있으면 혀를 세 등분하는 거예요. 세 등분했는데 앞쪽에 3분의 2에 해당되는 미각, 그 미각에 대한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페이시얼 너브라는 거죠. 페이시얼 너브, 핵은 뉴클리어스 솔리타리오스라고 되어 있는데, 솔리타리오스, S는 뭐라고 했죠? S다라고 공부하라고 했고요. S는 S고 7, 9, 10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7번하고 9번하고 10번. 뭐였어요? 7번, 9번, 10번이 세 가지가 감각신경인데 뭐에 대한 감각이다? 미각이다. 그러면 이 뒤 앞에 있는 부분이 7번이니까 뒤에는 몇 번일까요? 9번입니다. 그리고 10번은 또 일부의 미각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솔리타리 뉴클리어스가 있다. 이렇게 네 가지의 그 역할을 7번이 한다라는 걸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여기 7번이 재밌게도요. 7번의 신경핵은 6번의 핵을 돌아서 나간다. 돌아 나간 애는 뭘 한다? 얼굴의 표정을 담당한다. 얼굴의 표정을 담당하는 거 스베. 그렇죠? SVE다. 성분이.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요.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게 똥똥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이렇게 있고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하나는 통해서 나가서 어디? 9번으로 나가고 있고요. 하나는 돌아서 7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7번으로 나가면 살리버리 뉴클러스가 슈페리어가 있고 인페리어인데, 슈페리어가 있고 인페리어, 슈페리어가 7번이고 인페리어가 9번이에요. 7번 신경을 타고 나가서 어디로 가냐면 라크리말,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서브맨디블라, 서브링규얼, 다시 말해서 침을 분비하고 눈물을 나게 하고 하는 것들의 역할을 부교감 신경으로 하는 것 9번 신경의 역할이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즈베였죠. G, V, E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미각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미각. 미각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여기 혀로 지금 가고 있는 게 보이죠? 혀로. 솔리터리는 여기 보면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에요. 요게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 요게 바로 뭡니까? 스바죠, 스바. SVA. 미각에 해당돼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기에 귀 모양이 있잖아요. 귀에서 있는 여기는 가서 노란색으로 들어갑니다. 노란색은 5번 신경의 핵이었는데 거기다 묻혀지는 일부 것이 즈바, GSA다. 여러분들 좀 복잡한데 아까 제가 강의한 대로 모터하고 센서를 나누고 기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7번 신경과 5번 신경의 어떤 조화를 이루어서 만드는 것을 우리가 커니얼 리플렉스, 각막 반사라고 하는데요. 각막 반사라는 건 뭐냐면 눈을 찔렀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서 뇌에 어떤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확인을 하는 건데요. 자, 각막, 코니아에다가 눈을 찌르는데 보통은 저쪽을 보세요. 그리고 반대쪽을 이렇게 찌릅니다. 저쪽을 보세요. 여기를 찌르요. 면봉 같은 거 살짝 딱 누르면 어떻게 깜빡 이렇게 된단 말이죠. 깜빡 이렇게 해요. 깜빡. 자, 깜빡인다는 행위가 이래요. 눈을 깜빡인다. 깜빡. 자, 깜빡인다는 건 뭐냐면 감는다는 거야. 그러면 감는다. 눈을 감게 하는 게 있는 거죠. 눈을 감게 한다. 눈 감기. 자, 눈 감기가 있으면 눈 뜨기가 있는 거예요. 눈 뜨기. 자, 여러분들 이제 잘 때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눈이 감겨요, 떠요? 물론 살짝 뜨고 자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감깁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그냥 감겨요. 가만히 있으면 중력에 있어도 그렇고 감겨요. 그래서 눈을 뜨게 할 때는 크레니얼 너브 3번 신경에 의해서 팔페브레, 리베이터 팔페블레 오리 슈페리어 오리 발음 잘 안 되네요. 눈 뜨는 그 신경이 있는데 그 신경에 의해서 눈을 뜨는 거예요. 눈 감기 신경은 뭐냐면 가만히 있어 눈을 감겨진다. 근데 어떤 사람에 따라서 눈을 덜 감아서 잘 때 무서운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하면 꽉 감기가 더 이렇게 있어. 꽉 혹은 깜빡이게 할 때는 크레니얼 너브 5번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5번이. 그래서 크레니얼 너브
5번에 의해서 5번이 아니라 7번이네요. 죄송합니다. 크레니얼 러브 7번. 7번이 얼굴에 있는 모든 표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7번에 의해서 눈을 꽉 감게 해야 된다. 3번으로 뜨고 7번으로 감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면봉을 갖다 눈을 찔렀어요. 찌르면 얼굴의 전체 감각을 담당하는 거 몇 번입니까? 크레니얼 러브 5번이죠. 그래서 5번 3차 신경이 가지가 가는 거예요. 자, 3차 신경 가요. 3차 신경 중에서도 눈신경 가지라 그랬어요. 옵탈믹 너브를 갑니다. 가서 3차 신경이 핵을 도달한 다음에 인터 뉴런에 의해서 야, 이거 지금 뭔가 심상치 않아. 뉴런 다시 나와. 몇 번 신경이야? 크레니얼 러브 7번 신경 페이셜 러브를 통해서 자, 눈을 좀 꽉 감아주세요. 괄약근인 오비큘라리스 오큘리, 오비큘라리스 오큘리에서 눈을 깜빡 꽉 감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이걸 찔렀는데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크레니얼 러브 5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1번 여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2번 인터뉴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3번은 페이셜 러브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4번은 근육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이런 종합적으로 일어나는데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각막 반사 코니얼 리플렉스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셜 얼굴에 패럴라이시스, 얼굴에 마비가 있는데 그 마비의 유형에 따라서 어디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먼저 여기서는 로우 모터 뉴런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퍼 모터 뉴런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로우 모터 뉴런, 어퍼 모터 뉴런, 약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로우 모터 뉴런. 자, 요거는 PNS하고 CNS 말하고 조금 다른 거야. PNS가 말하는 CNS는 뇌하고 척수해서 어나토미컬하게 좀 나눴다면 밖에서는 그로스하게 좀 나눈 거예요. 그로스, 육안으로 나눴다 보시면 좋겠어요. 어퍼모터 뉴런, 로우모터 뉴런은 비슷하지만 뉴런을 중심으로 나눴다. 그것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어퍼모터 뉴런은 뇌하고 척수의 문제다. 이렇게 해도 무방할 수 있어요. 안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좀 다르지만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널브의 문제다. PNS의 널브의 문제다라고 이해하고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 부분에 손상이 있다라고 봅시다. 손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M1이야. M1 중에서 타고 내려가는데 이 내려가는 트랙을 우리는 피라미드라고 했는데 뭡니까? CST입니까? CBT입니까? 얼굴이니까 CBT죠. CBT. 자, CBT를 타고 내려오는데 흥미로운 게 이제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와서 끝을 잘 보셔야 돼요. 끝이 얘는 두 개가 갈라져요. 얘는 갈라지지 않아요. 하나는 갈라지고 하나는 갈라지지 않아요. 근데 갈라지지 않은 부분과 갈라진 부분이 있는데 갈라지지 않은, 그러니까 교차한 부분은 갈라졌고 교차하지 않은 부분은 갈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와 봅시다. 따라오면 여기서 이 파란색 부분에 이제 파란색 부분에 도달하죠. 자, 파란색 부분이 안 돼야 돼요. 근데 안 돼야 되는데 흥미로운 거는 반대쪽에서 내려온 애가 갈라지면서 지배를 하나 더 해요. 말하자면 이 파란색은 양쪽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디가? 이 위에 이 부분은 양쪽 지배를 받아요. 양쪽 지배를 받다 보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X가 아니라 O가 돼 얘는.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으로 내려온 신호가 내려오는데 얘도 양쪽 교차 지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X가 아니라 O가 돼. 근데 얘라고 하는 건 점선을 타고 오는 게 안 됐다는 표시인데 여기에 점선이 안 된 거예요. 여기에 가서 마비가 생기는 거죠. 자, 비교해서 이쪽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갈 수 있어요. 이번에는 여기가 이제 손상이 됐다. 이거는 뭐냐면 그냥 여기 와서 칼로 여기가 찔렸거나 여기가 그냥 여기다 무슨 마취제를 맞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끝부분에니까 여기 당연히 안 되겠죠. 끝에 와서 안 돼.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도 안 돼. 자,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 로우 모터 뉴런과 어퍼 모터 뉴런의 차이는 뭐냐면 로우 모터 뉴런은 마치 이 부분에다가 다 와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요. 로우 모터 뉴런은 PNSA적인 그런 막 끝에 가서 문제가 생기니까 넓은 문제가 생기니까 전체에 문제가 다 생긴다. 그런데 복잡한 건 이거예요. 어퍼 모터 뉴런일 경우는 끝에 와서 갈라지는 부분과 갈라지지 않는. 다시 말해서 교차 지배가 있는 이마와 교차 지배가 없는 아래쪽 부분이 다르게 작용해서
설령 한쪽에 있는 뇌가 문제가 되더라도 이마 쪽은 교차 지배가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뭐냐면 여기는 요 밑에만 문제가 되고 여긴 전체가 문제가 된다는 건데, 그런데 이거를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마에 주름을 지게 하는 거예요. 주름이 진다. 주름이 얘는 질까 앉아? 얘는 앉아. 왜냐면 이마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얘는 이마에는 주름이 생기고 밑에 부분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떤 경우냐면 이제 차가운 곳에 가서 이제 잠을 잔다거나 어디 캠핑 같은 데 가는데 뭐 정신 없이 그냥 어떻게 놀다가 술 기운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바위 같은 데 잠든 거야. 그러면 여기 차가운 데가 닿으면 마비가 오거든요. 신경은 계속 차가운 게 닿으면 얼음 마사지라 할지라도 얼얼해지면서 신경이 손상을 입어요. 계속 놔두면 손상을 입게 되면 얼굴 전체가 한쪽이 작동을 안 하죠. 이런 걸 벨스 펄시라고 하고요. 한방에서 구안화사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는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돌아와요. 이거는요. 다 돌아올 수도 있고 이제 일부 근데 대체적으로 돌아오는 편인데, 근데 이런 경우는 뇌가 문제가 있어서 이마에 주름이 생기고 여기만 합니다. 심각한 좀 문제일 수 있죠. 문제는 뭐냐면 여기만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다른 뇌 부분으로 다른 기능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굴에 이마에 주름과 나타나는 양상에 따라서 어퍼모터 뉴런의 문제냐 아니면 로어모터 뉴런의 문제냐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얼굴의 그 감각과 얼굴의 움직임, 그 씹기 근육 뭐 이런 걸 통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리플렉스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마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상위 운동신경원이냐 하위 운동신경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